밤하늘의 별자리 도대체 언제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B급감성 우주덕후의 본격 천체학습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드넓은 밤하늘 속 수많은 별, 그리고 그 별들을 이어 만든 별자리. 우리는 밤하늘 속 별자리를 보며 낭만을 느끼고 삶의 휴식을 즐기는데, 정작 별자리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별자리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지 별자리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별자리란 무엇인지 별자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별자리란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별들을 이어 동물이나 사람, 도형이나 물건 등의 형태가 연상되게끔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별자리들은 사자자리나 청갈자리, 쌍둥이자리와 같은 탄생별자리, 오리온자리나 안드로메다자리, 카시오페이아자리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한 별자리들인데요. 그래서 이들 별자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꽤나 그럴싸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전갈자리를 살펴볼까요? 독침이 달린 꼬리를 한껏 치켜올린 전갈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번엔 쌍둥이 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쌍둥이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뛰어가는 듯한 모습이 아주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듯 별자리는 밤하늘의 밝은 별들을 이어 정말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인 밤하늘의 영역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쩌다 별자리를 만든 걸까요? 누구의 머릿속에서 이런 별자리들이 탄생하게 된 걸까요? 별자리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는 밤하늘에서 별을 바라보고 이를 이어 별자리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별자리는 서구 별자리입니다.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닌 만국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서구 별자리인데요.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서구 별자리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이는 서구 별자리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현재의 중동 지역인 바빌로니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주로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가축을 돌보는 게 일상이던 이들은 야생동물의 위협에 재산 중 하나인 가축을 지키기 위해 밤에도 가축을 돌봐야 했습니다. 기나긴 밤 마냥 가축만 쳐다보기 지루했던 이들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다 밤하늘도 올려다보게 됩니다. 밤하늘엔 정말 많은 별이 떠 있었고 자연스레 이들은 가축을 보는 시간만큼이나 밤하늘도 많이 올려다보게 되죠.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밤하늘의 밝은 별들을 보고 이들을 이어가며 밤하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염소, 황소, 사자 등 다양한 것을 밤하늘에 그렸고 이를 쐐기 문자라는 이들의 문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양한 별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기원전 2000년경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며 해상 무역을 하던 페니키아인들이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무역을 하며 알게 된 두 지역의 천문학을 그리스에 전합니다. 이들의 천문학을 전해받은 그리스인들은 전해받은 천문학 속에 들어있던 별자리를 보고는 여기에 본인들의 이야기를 섞습니다. 사자, 염소, 황소 등 모양만 있던 별자리에 스토리가 생기는 순간인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신과 영웅 그리고 동물들이 별자리 속으로 들어가 별자리의 의미와 이야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통해 총 48개의 별자리를 소개했고 이는 15세기까지 유럽 문화 전반에 널리 알려지고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밤하늘 별자리와 관련한 엄청난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땅과 사람을 만나기 위해 떠난 탐험에서 유럽을 벗어나 여러 대륙의 존재를 발견한 것과 더불어 북반구와는 모습부터 다른 남반구의 밤하늘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선 볼 수 없었던 별들을 마주한 이들은 이를 기록하고 남반구의 별들을 이어서 남반구 별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엔 동물 위주로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극락조자리나 카멜레온자리, 날치자리 등 말이죠. 거기에 십자가가 연상되는 별들을 이어 남십자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측지학자인 라큐가 1751년부터 약 2년간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인근의 테이블산 근처에 관측소를 세워 남반구 밤하늘을 정밀 관측하고 거기에 더해 동물 위주로 만들었던 남반구 별자리에 추가적으로 8분의 자리, 현미경자리, 테이블산 자리 등 14개의 새로운 남반구 별자리를 만듭니다. 고대부터 쓰던 별자리와 유럽 하늘에서 보이던 별자리 그리고 남반구 별자리까지 이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별자리가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별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다른 대륙, 다른 문명에서도 그들만의 별자리가 탄생했는데요.
동아시아에선 28수라 해서 동양만의 별자리가 존재했습니다. 조선 초기에 만든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대표적인 동아시아 별자리 체계를 담은 기록 중 하나죠. 그리고 13세기부터 16세기 중반까지 남아메리카 일대를 다스렸던 잉카 제국에서도 잉카만의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화와 종교에 나오는 신들을 별자리에 집어넣고 이를 섬기기까지 했는데요. 동아시아나 잉카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명사회에서 밤하늘을 보고 밝은 별을 이어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손바닥 뒤집기를 어느 동네선 대댄지 어느 동네는 엎어라 뒤집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각 지역과 문화마다 서로 다른 별자리를 갖고 있던 거죠. 중세를 지나 근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서로 다른 호칭과 모양으로 나누는 별자리들에 대한 정리와 통합을 외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1919년 전세계의 천문학자, 천문인들의 국제적인 교류단체로 설립된 국제천문연맹 IAU에서 이를 인지하고 총회를 열어 총 88개의 별자리를 확정합니다. 이때 별자리들 간의 영역과 경계, 공식적인 이름 등을 명확히 정하게 됩니다. 다만 별자리 선이나 모양, 그림, 별자리 선의 연결 방식 등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현재도 성도마다 별자리 선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국제천문연맹에선 밤하늘 내 행정구역과 행정명만을 정하고 그 안에 도로를 내고 세부 디테일을 꾸미는 건 하지 않은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제천문연맹 IAU의 노력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북반구와 남반구 별자리 88개가 지정되었고 이때 지정된 88개의 별자리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로 약속해 현재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별자리가 무엇인지, 별자리는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밤하늘에서 보던 별자리가 사실은 정말 오래전 만들어진 밤하늘의 작품이었고 오랜 시간을 거쳐 수많은 별자리가 탄생했고 이를 정리한 88개의 별자리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드나잇 채널에선 그간 별자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들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별자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치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